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경제통 이혜훈 경제학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내일이죠? 네. 네, 현재 뭐 상당한 광고 전략도 있고 홍보 전략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너무 양측이 사활을 건 광고전을 하고 국민 여론전을 펴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문제들이 너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헤지펀드는 공격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도 없고 또 소수 정예로 이분들은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소수 정예 몇 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경영권을 인수해봐야 운영할 물적인 기반도 없고 인적인 기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이제 광고를 보고 있으면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해서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공포 마케팅이 너무 심하게 재계가 벌이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본질과 다른 측면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엘리엇은 뭐 경영에 관심이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엘리엇이 경영에 관심이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경영 인수가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네, 돈을 네. 벌겠다는 거군요. 네, 이 돈 싸움입니다. 사실 이 본질은. 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연금이 결국은 이제 삼성 쪽에 쓰겠다는 그렇죠. 입장을 밝혔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이요. 네. 뭐 이제 참석률이 한 70% 전 되는 게 통상적인 이제 예라고 보고요. 네. 과거. 그러면 이제 뭐 삼성이 한 47%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 이긴다고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잖아요. 네네. 이미 이제 연금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찬성하겠다 미리 의사를 표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은행 합병이요. 네. 굉장히 오래 끌었던 것 같아요.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의 네. 합병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어제 하나하고 외환의 노조가 합병에 이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굉장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두 은행 간의 합병이 마무리가 됐다. 이제 사실상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자산 규모가 330조, 국내 최대 은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네. 메가뱅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은행은 개인금융에 강한 은행이고요. 네. 외환은행은 기업 여신,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노하우가 오래 축적이 돼 있고 또 외환업무는 이제 유일한 강자죠. 네. 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통합했다는 것 자체로 그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보면 주로 부실의 늪에 빠졌던 게 대형 금융사들이에요. 네. 대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대형이 되면 부실의 가능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네. 시티뱅크 같은 경우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제일 부실했던 걸로 해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었거든요. 네. 대형이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야박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규모가 커지는 만큼 뭐 무조건 이제 좋은 성과만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성과를 내려면 규모가 커진 만큼 선도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노력도 각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 합병에 이게 거대해지면 좋은 것이라는 게 오랜 동안에 우리 그 누리 속에 있는데 사실은 세상이 지금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거대한 것만이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크면 좋은 겁니까 이게? 아니요, 요즘은 보면 오히려 작은 은행들이 더 내실을 기하고요. 네. 또 작다 보니까 소비자들과 가까운 거리가 가까워지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단계가 워낙 짧아져가지고요. 네.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더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더 거리가 가까워져서 오히려 더 변화에 민감하게 빠르게 대응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안에 그 조직의 구조가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도 잘 되고 소비자들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 자체도 부실을 떨어낼 수 있는 그런
룸이 네. 작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생길 룸 자체가 작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작은 은행들이 훨씬 더 탄탄한 은행들이 많이 요즘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크다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옛날 과거에는 크면 좋은 거라는 그런 인식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크다는 것만 매달리지 마시고 큰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도 경계하면서 네. 작은 것의 장점들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공룡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네, 맞습니다. 뇌는 작고 몸집은 커서 그래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특히 이번에 그 면세점이요. 네네. 그 한화하고 네. 신라하고 현대가 네. 합작한 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처럼 골목마다 작은 면세점 많은 게 우리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뭔지요? 세계적인 금융산업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금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산업은 안정성이 물론 제일 좋고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금융은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네네. 수익만 쫓아가다가 보면 안정을 놓치게 되면 지난번 우리가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지만 서민들이 전 재산을 아주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네. 굉장히 땅을 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은 저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이 안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탁상 행정식의 그런 규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규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탁상 행정식의 규제가 아니라 선도하는 규제를 해야 되죠. 네. 잘못된 규제는 풀고 그런 규제를 해야 되지만 또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은행들이 보면은 사실 수익성을 거의 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보면은 은행 우리가 가시면은 현금 지급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 지급기 쓰는 데들은 수수료 또는 네. 뭐 현금을 은행에다가 넣고 이자를 받는 소위 예대 마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예금할 때 이자와 대출할 때 이자의 차이 예대 마진.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의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네.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IT와 결합하는 것이 저는 좀 틈새 마켓이랄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핀테크가 알겠습니다. 요즘 유행하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이란 이름에 걸맞게 금융권의 표현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